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잡어 TRT 부시렉입니다. 자, 제가 원래는 화요일에 벨랄 요 경기를 리뷰를 올리겠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근데 수요일에 올리게 되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팟캐스트를 벨랄 리뷰를 화요일에 올리고 팟캐스트를 수요일에 올리겠다 했는데 요 두 개가 하루씩 밀리는 걸로, 그래서 팟캐스트는 내일인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무조건 올리겠다. 안 올릴 일이 없다, 무조건 올린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두 번을 했는데 그거를 승찰님이라는 분과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보니 구할 정도가 혼자 하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만 나오지 말고 얼굴을 비춰라, 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팟캐스트는 제가 혼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철님이 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제가 혼자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원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그 진행 방식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여러분들한테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뭐 굳이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는 304 관련해서 질문들을 받겠죠. 근데 뭐 굳이 304 관련 아니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UFC 관련해서 질문을 제 유튜브 커뮤니티 글 올린 거에 질문을 달아주시면은 그거에 답변하는 걸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일 전에 글을 올렸었거든요. 팟캐스트 올릴 거니까 그거 304 관련해서 질문해 해달라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댓글을 좀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걸 못 봤다 하시면 본인이, 그러면 그 유튜브 커뮤니티 뭔지 아시죠? 거기 제가 글 올렸으니까 거기 가셔서 본인이 제가 답했으면 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벨랄 씨의 경기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리온 씨가 쉽게 이긴다 라고 했는데요, 벨랄 씨가 그래도 뭐 에드워즈 한 라운드는 이겼으니까 뭐 9대1 정도로 이겼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냥 발라버렸죠. 발랐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람마다 경기를 보고 좀 인상 깊게 여기는 그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선수는 뭐 레슬링을 잘하는 선수를 보면은 뭐 감탄을 할 것이고, 어떤 선수는 타격을 잘하는 사람은 보면 뭐 감탄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초사를 잘 내는 사람을 보고 감탄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운영 능력이 좋은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무한 체력인 선수를 보고 뭐 감탄을 할 것이고, 저는 근데 굳이 뭐 한 부분에서 뭘 잘하는 걸로 감탄을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상대가 어떤 부분을 잘하는데, 근데 그 선수의 상대가 그러니까 그 잘하는 부분을 압도적으로 털어버릴 경우, 요런 경우 저는 굉장히 감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막 사람들이 저를 뭐 볼카를 싫어한다는데, 뭐 좋아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거든요. 볼카nov스키가 할로웨이 3차전 그때 복싱으로 완전 찌발랐잖아요. 그때 제가 리뷰 영상에서 뭐 그 당시에도 제가 볼카 안 좋아했습니다만 그 영상에서 제가 뭐 볼카 거의 찬양하다시피 했었어요. 뭐 볼카nov스키 진짜 어나더 레벨이다 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볼카nov스키 진짜 복싱 너무 잘한다 이렇게 말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 경기 보면서 제가 뭐 볼카 팬은 아니지만, 와 진짜 할로위를 상대로 어떻게 복싱으로 거의 10대 빵으로 이겨버리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경기 때 굉장히 감탄했었고, 또 케인 블라스케즈가 주도산 2, 3차전 발랐을 때, 자 물론 주도산이 주특기는 타격이긴 합니다. 뭐 케인이 주도산을 타격으로 이긴 건 아니죠. 레슬링으로 이겼는데, 근데 주도산의 주특기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철벽 레슬링 디펜스 아닙니까? 아무도 못 넘겼어요. 나는 다른 선수들은. 스티피 미오치치도 주도산이랑 싸웠을 때 오히려 레슬링 싸움에서 조금 밀렸었거든요. 뭐 본인이 넘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전돼서 본인이 넘어가고 뭐 그런 장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케인 블라스케즈는 주도산을 2, 3차전에서 막 진짜 뒤지게 굴렸습니다. 진짜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 정도로 굴렸죠. 그래서 저는 상대가 어떤 부분을 잘하는데 그 잘하는 부분을 압도적으로 찌발라 버릴 경우, 저는 굉장히 감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가 확실하게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너무 그 파괴를 해서 잡으면, 자 물론 제가 그걸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감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볼카nov스키가 야이를 그 레슬링으로 파괴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 레슬링 실력 차가 많이 나는데, 그거를 레슬링으로 잡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볼카nov스키가 야이르를 타격으로, 자 뭐 이러면 또 막 타격으로 결국에는 뭐 그러기 와서 뭐 TKO 시켰다 이러실 수 있는데, 그거는 레슬링을 하도 보니까 야이르가 타격을 엄청 급하게 하다가 보니까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고. 그래서 만약에 야이르를 뭐 순수 타격으로 발랐다 이러 했었으면, 제가 또 볼카가 할로 3차전에서 찌발랐던 것처럼 굉장히 막 어나더 레벨이다 이렇게 말했겠죠. 다시 말하자면 제가 그 야이르를 레슬링으로 잡은 게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감탄하는 기준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굉장히 감탄을 했죠. 왜냐, 리온 에드워즈가 레슬링 디펜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스만 2차전에서 그 2차전에서 에드워즈가 그 고도 때문에 졌는 게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3차전에서 나왔던 양상이 원래 2차전에서 나왔어야 될 양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드워즈가 그 뭐냐, 그 우스만한테 2차전에서 지고 있었던 거는 고도 때문이다. 원래 우스만은 덴버에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코빙턴 상대로도 오히려 레슬링 공방에서 오히려 이겨버리는 요런 그림을 보여줄 정도로, 이번 경기에서 벨랄한테 찌발리긴 했지만 솔직히 에드워즈가 레슬링 오펜스도 그렇고 디펜스도 그렇고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선수를 정말 이렇게까지 레슬링으로 압도한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벨랄 무하마드가 벨라스케즈의 이 경기 한정에서는 벨라스케즈 업글 버전이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벨라스케즈도 레슬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벨랄도 이번에 레슬링으로 경기를 풀어나갔고, 그리고 벨라스케즈의 가장 뭐 주특기가 그거잖아요. 끊임없는 압박, 상대를 숨도 못 쉬게 계속 압박하는 거. 근데 그래도 벨라스케즈는 중간중간에 쉬는 템포가 없진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쉬는 템포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이크다운을 걸었다가 상대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테이크다운을 다시 시도하기 전까지 뭐 한 몇 초 정도는 그래도 좀 뭐 숨 고르는 시간 요런 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벨랄 무하마드는 진짜 단 한 번도 쉬는 시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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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계속 고고고고고고고고 했다. 이거는, 자 물론 벨라스케즈가 헤비급이기 때문에 뭐 웰터급인 뭐 벨랄 무하마드처럼 그렇게까지 못하는 걸 수도 있긴 하죠. 자 근데 어쨌든 봤을 때 와,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하는 거는 정말 어나더 레벨이다 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라운드에 벨랄이 뭐냐, 그 리온 에드워즈를 잡아가지고 들어올려서 뽑아서 땅바닥에 내다 꽂았거든요. 그거 보고 PTSD가 오더라고요. 무슨 PTSD냐, 그 얀님이 개세일한테 1라운드에 뽑혀가지고 땅바닥에 내다 꽂아지는 거, 그게 딱 보이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PTSD가 좀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에드워즈가 뭐, 제가 이 경기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1도 모르거든요. 제가 뭐 댓글도 하나도 안 받고 뭐 여러분의 생각은 정말 1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 경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말은 나왔겠죠. 에드워즈가 왜 역으로 압박을 안 했느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항상 말하지만 둘이가 싸우잖아요. 둘이가 싸우면은 한 사람이 압박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압박을 당했는 사람은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두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압박을 하면,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압박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후로 뒤로 가게 된 거고요. 근데 그거를 막을 방법이 있긴 하죠. 만약에 상대가 압박을 하는데, 상대가 뭐
그냥 압박하는 거 아니고 좀 뭐 주먹을 뻗으면서 압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내가 상대의 주먹에 카운터 펀치를 세게 꽂거나 아니면은 내가 펀치 자체가 한 방이 너무 세가지고 상대 그냥 들어올 때 내가 한 방 꽂았는데 상대가 막 쫄아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올 정도로 내가 좀 상대한테 역으로 공격을 할 경우, 그러면 상대가 이 압박 이렇게 무지성으로 못 하겠는데 싶어서 좀 다시 뒤로 가게 되겠죠. 근데 애초에 에드워즈가 그렇게 압박을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에드워즈가 압박을 해서 경기를 했던 경기들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벨랄 무하마드 1차전을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콜비 코빙턴전을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일단 벨랄 무하마드 1차전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벨랄 무하마드가 지금이랑은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차전에서는 막 고고고고고고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벨랄 무하마드가 그 당시에는 지금이랑 완전 다르게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벨랄이 딱히 압박을 안 하니까 리온 에드워즈가 그 압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랑 반대인 거지. 딱히 벨랄이 1차전에서 압박을 안 하니까 에드워즈가 또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다. 그리고 또 에드워즈가 막 선제 공격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죠. 선제 공격 횟수가 딱히 많지도 않고 좀 카운터 펀치를 많이 꽂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즈가 압박을 못한 거고요. 그리고 벨랄 무하마드 압박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 체력이 버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경기가 막 타격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고 타격으로 하다가 막 그 넘겨가지고 컨트롤하고 이런 건데, 이게 뭐 상대가 뭐 그냥 컨탄도도 아니고 에드워즈인데, 에드워즈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그렇게까지 레슬링으로 굴리려면 본인 체력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근데 그걸 5라 내내 했다? 자, 3라운드 지긴 했다. 자, 그러면 1, 2, 4, 5라운드를 그렇게 했다? 이거는 일단 체력이 받쳐줘야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또 압박을 이렇게까지 많이 하면은 물론 무조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까지 미친듯이 압박을 하면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크게 실수를 안 하고 거의 카운터 펀치도 뭐 어퍼컷 1라운드인가 2라운드에 한번 맞았죠. 뭐 그런 거 몇 대 맞은 거 말고는 거의 큰 거 안 맞고, 그 한 방 맞고 막 뭐 카운터 펀치 맞고 가는 그런 상황을 피하면서 좀 스마트하게 압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다. 자, 그리고 코빙턴이랑 벨랄이 뭐 둘 다 압박하는 레슬러인데, 요게 둘이가 경기가 왜 달랐냐면 코빙턴전에서는 에드워즈가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에드워즈가 압박을 당했고, 근데 코빙턴은 에드워즈의 타격거리를 뚫을 자신이 없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에드워즈가 그렇게 경기 내내 압박을 하는데 그 코빙턴이 그냥 뒤로 빠져가지고 계속 쫄아가지고 뭐 그 막 가드만 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에드워즈가 이번 경기 때 1라운드부터 코빙턴전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압박한다 라고 해서 압박을 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벨랄이 그거는 뚫었을 겁니다. 왜냐, 코빙턴은 압박을 당했을 때 에드워즈의 그 거리를 뚫을 실력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뭐 중간에 뚫으려고 조금 들어올라 하면 뭐 카운터 펀치 맞고 이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에드워즈가 1라운드부터 압박해야겠다 싶어서 압박을 했다 쳐도 제가 봤을 때 1분 내로가 아니고 30초 내로 벨랄이 오히려 역으로 압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 벨랄 무하마드는 이번에 에드워즈 거리를 뚫을 타격을 들고 나왔거든요. 압박 방식도 들고 나왔고. 그래서 코빙턴이랑 벨랄이 달랐던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 포이리에랑 마카전에서 포이리에가 1라운드에 밀려서 테이크다운 당하고 나서 1라운드 끝나고 코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케이지에 등 대고 싸우지 않으면 테이크다운 막을 수 있다 해가지고 포이리가 그 말을 듣고 2라운드부터 케이지 중앙에서 5대5 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테이크다운을 꽤 많이 막았죠. 근데 포이리에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포이리가 주먹이 세지 않습니까? 라이트급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탑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포이리에는 주먹이 세니까 마카가
일단 경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이리에가 핵 받다 들고 막 압박을 하는데 마카가 막 거기다 대고 막 그 노파꾸로 그냥 들이받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근데 에드워즈는 핵 받다는 아니죠. 뭐 킥이 세고 뭐 무릎이 세다만 근데 킥이랑 무릎을 레슬러한테 쓰면은 뭐 테이크다운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킥캐치를 당해서. 그리고 또 차이점은 마카체프랑 벨랄은 다르죠. 왜냐 마카체프는 뭐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압박을 한다만 본인이 벨랄처럼 이렇게 막 고고고고고고고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만약에 본인은 오히려 압박을 하면 마카체프는 뒤로 가는 스타일이죠. 근데 제가 말했듯이 이번 경기에서 에드워즈가 압박을 했었어도 그거 몇 초 못 가고 제가 봤을 때 20초 내로 혹은 뭐 짧으면 10초 내로 오히려 역으로 그 다시 에드워즈가 압박을 당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압도적으로 그냥 찌발랐는데 근데 마지막에 1분인가 남기고 엘보로 찍어가지고 막 코뼈가 부러졌는 걸로 보이는데 코뼈 부러지고 막 피범벅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마 저걸로 붕붕붕붕붕붕붕붕 찍어가지고 떡시시 나오나? 싶었거든요. 솔직히 엘보나 무릎 요런 것들이 굉장히 좀 딱딱한 부분이고 뾰족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주먹은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엘보는 꺾이는 부분 그러니까 요렇게는 꺾인다만 그러니까 요렇게 칠 때 여기 엘보가 꺾이진 않잖아요. 무릎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워가 굉장히 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꺾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엘보로 요거 찍다가 떡시시 나오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떡시시 나왔었으면 이게 그 급 역전이겠죠. 뭐냐. 엔실 찰소넷 1차전 급 역전. 그것도 엔실이랑 찰소넷도 5라운드 내내 엔실이 막 그 낙다운도 당하고 테이크다운 의식하다 낙다운도 당하고 막 레슬링으로 5라운드 내내 발리다가 마지막에 몇 초 남고지? 1분 정도 남았나? 그때 막 트라이앵글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급 역전승이었을 것 같다. 근데 안 됐다. 그리고 이번에 에드워즈가 핑계를 댔거든요. 경기 끝나고 막 이번 주 내내 좀 피로도가 높았다. 그리고 이번에 뭐 벨랄 무하마드 코치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니 벨랄 무하마드란데 그 에드워즈 코치가 이번에 허리가 좀 안 좋았다 라고 하는데 물론 안 좋았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지고 나서 하는 변명에 9.5할은 다 핑계라 생각합니다. 다 핑계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겼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상대도 풀컨디션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드물어요. 벨랄 무하마드도 무슨 뭐 있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십자인대가 조금 뭐 파열이 있었다, 뭐 어깨가 조금 안 좋았다, 뭐 이런 거 무조건 있다니까. 이게 선수들이 몸을 혹사해서 훈련을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미친 듯이 훈련하기 때문에 경기를 들어올 때 풀컨디션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진짜 부상이 1도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드물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상이 있어도 경기 전에는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을 좀 공략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선수들이 지고 나서 물론 근데 누구나 핑계는 있을 수 있어요. 핑계 있을 수 있지. 근데 저는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핑계를 안 대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핑계를 대잖아요. 그게 뭐 적절한 핑계를 하더라도 핑계를 대면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그냥 졌을 때는 그냥 뭐 상대가 훨씬 잘했네요. 다음에 더 준비해서 2차전 하면 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를 말한 게 맞지. 뭐 피곤했어요. 막 술 마셔서 졌어요. 막 단기 통보로 싸워서 졌어요. 막 요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안 하는 게 본인도 욕도 덜 먹고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아마 요것도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벨랄이 장기 집권이 가능하냐. 제가 봤을 때 장기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챔피언이 장기 집권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턱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근데 벨랄 무하마드 옛날에 루케한테 원펀치로 KO 당한 적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들 보면은 막 한 대 맞고 막 비틀비틀거리고 그런 거 있어요. 루케랑 2차전 때도 그게 랩투 우겼는가 라이트 우겼는가 맞았는데 뭐 그 막 살짝 툭 건들기만 했는데 막 벨랄 무하마드 막 케이지에 그 몰려가지고 막 다리 풀리고 이랬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다른 경기들도 봤을 때 막 좀 세게 맞으면 막 다리 풀리는 요런 것들이 있던데, 이게 뭐 벨랄이 뭐 유리턱이다라고 할 순 없지만, 근데 챔피언으로 장기 집권을 하려면 확실히 좀 턱이 좀 많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격투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뭐 잘하더라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헤드킥 이런 거 맞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맷집이 좋은 게 필수죠. 예. 그래서 볼카nov스키도 뭐 4차인가 5차였나 뭐 4차인가 5차였지 싶은데, 그때 그거를 뭐 장기 집권이라 볼 수 있나? 뭐 5차를 장기 집권이라 본다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볼카가 대단하긴 합니다. 볼카nov스키가 맷집이 안 좋은데 그 정도로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긴 합니다. 근데 또 펀치 센 사람 한 명 만나자마자 바로 떡이신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맷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 얘기도 나올 수 있죠. 마카체프가 원래 에드워즈랑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벨랄이 이번에 리온을 압도적으로 팬 거 보니 마카가 올라갔었어도 리온을 이렇게 팼거나 더 심하게 팼을 수도 있을 듯, 요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마카체프는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압박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벨랄 무하마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압박해가지고 에드워즈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이긴 거고요. 마카체프는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뭐 포일이 뭐 그렇다. 그리고 뭐 또 이런 말도 나오겠죠. 에드워즈가 그 벨랄 무하마드 1차전에서 그 1차전에서도 뭐 눈 찔러서 뽀록으로 지지하는 거지, 그것도 뭐 눈만 안 찔렀었으면 이렇게 발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 보는데, 근데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벨랄 무하마드 그 당시 무하마드랑 지금 무하마드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당시에는 벨랄이 이렇게까지 압박을 안 했다. 뭐 실력도 지금까지가 아니고. 그리고 에드워즈는 뭐 막 제가 막 그렇게까지 응원하는 선수는 아닌데,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 슬프진 않습니다. 그래도 에드워즈가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줬거든요. 그 우스만 컷해주고 코빙턴 발라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줬기 때문에 에드워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벨랄 무하마드 마음에 안 드는 거 딱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랄 무하마드가 이건 뭐 벨랄 무하마드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이 UFC 이런 선수도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선수들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벨랄 무하마드 미국인이거든요. 미국인입니다. 100%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근데 계속 막 팔레스타인 파리를 해. 막 자기가 팔레스타인 사람인 척을 하는데 부모님이 팔레스타인인 거지. 나는 얘가 하도 팔레스타인 파리를 하길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뭐 미국으로 왔나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미국에 가지고 시카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미국인이에요. 벨라는 그냥 부모가 뭐 팔레스타인 사람인 거지. 이러면 그냥 미국인이지. 근데 막 경기 나올 때도 막 팔레스타인 그 국기 들고 나오고. 아무리 미국에 이민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아니 미국은 뭐 국가 아닙니까? 미국도 국가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벨랄 무하마드는 뭐 미국 시민으로서 얻는 뭐 그런 권리들은 그런 건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나? 뭐 투표 안 하세요 본인은? 아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런 선수. 그래서 저는 우스만도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우스만도 그래도 참 우스만은 그래도 그나마 그 어디냐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기라도 했지. 벨랄 무하마드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저는 우스만이 나이지리아 국기 들고 나온 것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니 미국인이 뭐 나이지리아 국기 들고 나와?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났어도 미국에 와가지고 본인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으면, 절반 이상도 아니죠. 뭐 거의 뭐 한 8할 뭐 7할 정도는 미국에 살았지. 그 미국인이잖아요. 근데 그 나이지리아 국기 들고 나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면 막 미국은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인들이 별로 뭐 불만을 안 가지는데 님이 왜 그러죠? 이럴 수 있는데,
물론 뭐 미국이랑 한국이랑 다르다만 예를 들어서 벨랄 무하마드가 한국에서 태어났다 칩시다. 팔레스타인 부모가 한국에 와가지고 벨랄 무하마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죠. 근데 한국 사람인데 이제 한국 UFA 선수가 됐어요. 근데 나갈 때마다 팔레스타인 국기 들고 나간다 해봐요. 나락 간다니까. 1000만% 나락이에요. 막 그 청와대 국민천원 올라옵니다. 한국에서 잘하고 한국에서 꿀 빨고 다 빨았던 벨랄 무하마드. 근데 왜 팔레스타인 국기를 쳐들고 나오죠? 얘는 추방시켜야 됩니다. 뭐 박탈시켜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할 거잖아. 1000만%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선수들한테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부모가 그건 거랑 본인 국적이란 건 별개인데 미국인이면 국기를 들고 나올 거면 미국 국기를 들고 나와야지 다른 나라 국기를 들고 나오는 게 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 나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벨랄 모하마드는 아니 그래서 차라리 본인이 뭐 저 그래도 팔레스타인이 피가 흐르는데 왜 이럴 거면 차라리 양면 국기를 들고 나오든가 그 벤턴급의 알저민 스털링 걔는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지. 걔는 양면 국기 들고 나오잖아요. 한쪽은 미국 국기, 한쪽은 그 뭐 다른 나라 있어요. 그 뭐 그 선수 뭐 다른 나라 있거든요. 그거를 양면을 들고 나온단 말이야. 그건 차라리 양심이라도 있는 거지. 아니 근데 미국인이 무슨 막 저는 팔레스타인이 피가 흐르는데요? 라고 하면서 막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나온다? 솔직히 내가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인인데 막 다른 국기 들고 나오는 선수들 내가 진짜 다 추방시킵니다. 진짜 진지하게. 그러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님들. 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권리와 이익들은 다 얻고 있으면서 국기는 또 막 다른 국기 들고 나온다.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